천공이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강물질들이 진짜 엄청난 놀고 있다. 값으로 저렴하다, 저렴해.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파면 아니, 다 나와. 저렇게 저렴한데 없어서 못하는 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질이 저기에 약하니까 그런 걸 빠져들고 손댈 수가 없었던 거고, 우리가 그럴 뭐 수 산업육이 있다는 안 될 게 것 같아. 저는 앞으로 돼. 놀랍습니다.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그때는 그게 손댈 수 있는 만큼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척도도 안 됐고 이래. 지금은 그런 척도가 다 일어나. 손이 그러니까 아주 주무시네요.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 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천공이 석유가 나온다고 하니까 와, 우리나라에 석유 나온다, 이거 빨리 국민한테 알려야지, 인기가 바닥인데 인기 좀 끌어올려야지.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산자부에서 다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본인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정부 각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작년 11월에 탐사에 관련돼서 용역 계약까지 다 체결된 그런 사업을 무슨 뜬금없이 들고 나와서 뭐 매장량이 몇 년치가 있다더라 어쩌다더라, 파봐야 알죠. 파봐야. 파지도 않았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파보고 거기에 들어있는 가스든 석유든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비슷한 예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얘기한 그 시추한다는 그 지역 조금 아래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시추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로 기자들 앞에 긴급 국정 브리핑이다 라고 해서 언론 브리핑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실제 시추공을 때려받고 시추공을 통해서 매장량이 확인되고 경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희 때도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온다고 누가 그런 보고를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개망신을 당했었죠. 파보니까 석유 한 드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야 있죠. 45억이나 된 지구인데 왜 없겠어요. 근데 가능성만 가지고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섣불리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작년에 이미 보고된 내용인데 그러면 보고를 받았을 때 뛰쳐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했었어야지.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를 했냐면 천공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천공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구나. 천공 말 한마디에 윤석열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천공에 대한 홍보만 무지막지하게 해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천공 영상이 없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겠죠. 근데 천공 영상이 올라온 지 2주 만에 이런 발표를 하고 보니까 또 천공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천공은 무려 5천억짜리 사업을 등에 업고 홍보를 하게 된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된 거죠. 윤석열이 5천억짜리 홍보를 해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기자 브리핑을 하기 전에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너 언제 나한테 이런 보고를 했었냐? 언제부터 추진됐었냐? 앞으로 다른 광구들의 계획은 어떠냐? 이런 내용이라도 브리핑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긴급 국정 현안 언론 브리핑,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윤석열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집단인 장차관들을 좀 우대하고 그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김건희 방탄, 윤석열 자기 자신에 대한 방탄 이런 거에만 너무 골몰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직에 도전해서 당선이 됐으면 그리고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런다 이딴 말이나 계속 하려고 하고 전 정권 탓이다, 야당 탓이다, 언론 탓이다, 우매한 국민 탓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려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미국 업체라고 하는 곳, 저는 그곳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그렇죠. 사업자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월세집으로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자가 등록된 주소지가. 그럼 이 사람이 뭐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게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업체가 세계 제1의 뭐 심층 탐사 뭐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왜 그런 업체를 써야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번에 윤석열이 그 이미 산자부에서 용역 계약까지 체결한 그것을 뭐 대단한 것이냐, 새롭게 뭘 발견한 것이냐 그렇게 언론 브리핑을 할 게 아니라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제7강구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뭔가 단호한 내용을 발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지율이 최소 5%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30%를 단숨에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7강구는 일본하고 함께 작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 영토란 말이죠. 2027년에 그 국제해양법인가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이 대륙붕, 지금은 우리에게 속한 대륙붕이 일본에게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2027년까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죠. 돈이 걸려 있는데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7강구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 한번 드자비할 각오를 가지고 시추봉을 박아버리고 걔네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면 군사적으로 맞 대응을 하면서까지 시추공 박아버리고 7강구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비춘다면,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끌어와서 함께 일하자 일본 보란 듯이 그렇게 작업을 추진하면 일본이 마지못해서라도 시추 작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추공을 뚫어야 우리 권리가 확보가 되는 것인데, 7강구는 단지 석유나 가스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 자원도 매우 탐이 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양 주권이 걸려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에 당선된 자들은 모두 대통령 선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위하고 영토를 수호한다, 이런 거를 선서를 하는데 그곳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이 미치는 곳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바뀌는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에 뺏길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손 놓고 있거나 일본 눈치를 보고 있거나 어떻게 그래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7강구 그 대륙붕 지역을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윤석열이 그런 배포라도 좀 있는 인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막무가내인 그런 성격을 일본하고 뭘 할 때 7강구 같은 곳에 좀 써주면 그나마 국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리가 없죠. 핵 오염수 마셔도 된다고 떠드는 인간이니까.